(2023년 7월 11일) 제주대 인문대학에서 영주 어문학회와 신동엽학회 공동 주최로 제15회 신동엽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신동엽과 제주도 그리고 아시아라는 주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 이 행사는 제주대 노대원 교수의 사회로 영주 어문학회의 강문종 교수의 개회사, 신동엽 시인의 장남 신좌섭 시인과 신동엽 학회 전 학회장인 정우영 시인의 영상 축사, 신동엽 문학관 관장인 김영수 시인의 축사 등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첫 순서는 유성우 한양대 교수의 1950년대 등단 시인의 아시아 인식이란 주제 발표와 고명철 광운대 교수의 토론이 있었고, 이어 맹문재 안양대 교수의 신동엽 작품에 나타난 장소의 고찰 주제 발표와 제주대 문지희 조교의 토론, 그리고 지구문희 채집가로 알려진 라라하 작가의 생태시 잼 퍼포먼스와 함께 최종천 시인의 신동엽 시 낭송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학술대회에 참여한 제주 작가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이어진 다음 순서로는 박소용 제주대 강사의 신동엽 시의 국어교과서 제재전정의 제문제란 주제 발표와 박종호 전 서울고 교사의 토론, 남기택 강원대 교수의 신동엽 시와 경계의 지정학 주제 발표와 권유성 제주대 교수의 토론, 신동엽 학회장인 김은교 숙대 교수의 신동엽의 금강 동경대전 주제 발표와 박은미 건국대 강사의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학술대회 마지막 순서로는 좌장을 맡은 김동윤 제주대 교수의 진행으로 차성환 한양대 교수, 이대성 원광대 교수의 종합토론에 이어 천안 북일고 정지영 선생님의 특별 발언이 있었습니다. (1964년 7월 31일) 오전 11시 신동엽 시인은 목포를 출발하는 제주행 여객선 황영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날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목포 지방 기온은 34.6도, 제주는 섭씨 29.7도로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신문은 또 제11호 태풍 헬렌이 북상 중이라는 기상 통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60년가량이 지난 2023년 7월 12일 이날의 제주 지역 기온은 섭씨 33도였습니다. 태풍 경보만 없을 뿐 60년 전과 비슷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된 신동엽 학회 영주 어문학회 회원들의 제주도 신동엽 답사지 기행 모습입니다. 1964년 신동엽 시인의 제주 여행은 8월 1일 삼성혈과 제주민속박물관, 오현학교 등을 거쳐 서귀포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8월 2일과 3일엔 태풍으로 한라산 등반을 포기하고 천지연 폭포를 돌아본 뒤 산방산을 거쳐 오후 제주 시내로 돌아와 관덕정과 김영사구를 방문했고, 마침내 태풍이 잦아든 4일과 5일 한라산을 등반한 뒤 8월 7일 오전 10시 제주항을 출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제주도 신동엽 답사지 기행에 나선 일행들은 시간 제약상 옛 오현학교 자리와 관덕정, 그리고 삼성혈 정도를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4.3 주요 유적지들을 방문해 4.3 문학의 의미를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현당이라 그래요. 오현당인데 나중에 오현고등학교라고. 아, 고명철 선생님 네, 저 제주에
두 산실이 사립학교 오영 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 제1고등학교 공립학교. 여기가 이제 사학의 산실이라 그러죠. 기행단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제주시 이도 1동의 오현단입니다. 60년 전 신동엽 시인이 찾았던 오현학교 자리로 조선시대 제주에 유배되었거나 방어사로 부임해 이 지역의 발전에 공헌했던 충암 김정, 우암 송시열 등 5사람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신동엽 시인은 당시 오현학교를 방문해 송시열이 유배를 왔을 때 현인 사인과 함께 세웠다는 소태나무 2그루를 눈여겨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태같이 쓰다는 속담의 발원목인 소태나무를 바라보며 힘들게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을 생각했다는 게 맹문재 교수의 문학적인 해설입니다. 말도 놀랐겠죠. 그 어마어마한 군중무리들 해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그런 시위 현장에서 6명이 죽습니다. 이들이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제주시 3도 2동에 자리한 관덕정입니다. 1448년 세종 제위 시절 제주 목사 신숙청이 군사훈련을 위해 처음 지었다는 이 유적지는 오랫동안 제주도를 상징하는 건물이자 제주 광장 문화의 터전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해방 이후엔 미국 공보원이 있던 자리로 관덕정 앞 광장은 1901년 이재수의 난과 1947년의 3.1절 발포 사건 등 제주의 아픈 역사와도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 1964년 8월 2일 이곳을 방문했던 신동엽 시인은 산 사람의 우두머리인 정이라는 사나이가 대낮 제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됐고 그의 머리가 사흘이나 처형된 곳에 매달려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 4.3 사건 뒤 주둔군이 체포한 민간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총을 쏘는 바람에 수업하던 초등학교 학생들이 놀라 귀를 막고 엎드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어 이들이 찾은 곳은 탐나 건국신화와 관련된 삼성혈입니다. 제주시 삼성로에 위치한 이곳은 1964년 신동엽 시인이 제주에 도착해서 8월 1일 처음 찾은 유적지로 제주의 시조이자 수호신인 고씨와 양씨, 부씨의 원조상이 땅 속에서 솟아났다는 신화를 간직한 곳입니다. 신동엽이 왜 처음으로 삼성열을 찾았을까? 영지, 저는 영지라고 봅니다. 영지. 영지. 예, 역사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제 뭐 동경대전 뭐 쭉 나오잖아요.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부다 막 불러내고 그런 것들을 읽었을 때 저는 영감이 아니라 어떤 영지인데 분명히 여기가 삼성일이 어떤 거를 신동엽이 모를 리는 없었을 테고 근데 와서 아마 그 당시는 여기까지 갔겠죠. 가서 굴에서 뭔가 소리도 들었을 거고 냄새도 맡았을 거고 신동엽이 갖고 있는 여러의 감각 체계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히려 구구절절히 삼성열 얘기 안 남긴 게 더 시적이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딱 그 삼성열 들렀음. 그 안에가 상당히 많은 게 있다. 신동엽 시인은 이곳을 방문해 이들 3명의 시조들이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사냥해 먹고 살다가 5곡, 즉 5곡씩의 씨와 송아지, 망아지를 갖고 온 병랑북의 새 공주와 결혼해서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첫 제주 방문지로 신동엽 시인이 삼성열부터 찾았다는 건 제주도에 대한 시인의 깊은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제주 출신 문학평론가인 고명철 교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49년 봄에 삐라를 살 거예요. 내려오면 양민증도 주고 죄를 묻지 않고 전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속옷을 뭐 찢든 뭐든 해서 흰기를 들고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가장 많이 이게 수용시켰던 곳이 제주도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 있었던 유정공장터 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그야말로
그 단계를 거쳐서 다 석방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죠. 여기 왔더니 뭐 네 아버지 어디 갔냐, 네 형 어디 갔냐 이러면서 이제 도피자 가족 색출하고. 이날 기행단은 4.3 유적지 중의 하나인 주정공장 수용소를 찾아 일제 강점기 시절 이곳에서 신음했던 제주도민들의 아픈 역사와 4.3 당시 최대 수용소로 기능했던 또 다른 현대사적 비극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1949년 1월 4일 군인들의 무자비한 작전으로 이곳에 살던 양민들이 희생되고 온 마을이 전소돼 잃어버린 마을로 불리는 곤을동 4.3 유적지와 현기영의 작품 순이 삼촌의 공간적 배경인 북촌 너분숭이를 돌아봤습니다. 이날 기행단들이 제주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제주문학관이었습니다. 일행들은 제주 4.3 제75주년을 맞아 열리고 있는 김석범, 김시종 특별기획전 불온한 혁명, 미완의 꿈을 둘러보며 누구냐, 제주를 관광지라 말한 사람은 배부른 사람들의 눈에 관광지일지 몰라도 내 눈엔 구제받아야 할 땅이라고 꾹꾹 눌러 썼던 신동엽 시인의 60년 전 사유를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신동엽! 문학TV 문학뉴스 캐스터 최희영입니다.